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24살 청년의 사망사고.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주요 사고와 노동재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스며든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발전산업의 외주화를 주제로 보고서까지 쓰신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신데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이면은 이게 국책연구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정부의 비판적인 말을 못 하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숨진 김군이요. 컨베이어 벨트 점검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원래 2인 1조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2인 1조로 일을 하기만 했었어도 그 네. 풀벨트라는 걸 잡아당겨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왜 이게 2인 1조로 해야 하는 일이 네. 하청 직원 혼자서 일하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제 발전소가 연료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석탄을 예. 날르고 뭐 그런 회처리를 하는 것을 연료 운전 환경 설비라고 하는데요. 이쪽 일을 수의 계약을 통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이요. 네, 예.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이 수의 계약은 공정거래법상에 예.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2015년부터 예. 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여러 업체들이 와서 입찰에 그렇죠.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 단가를 이제 낮추게 되는 거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예, 거군요. 그런데 예. 여기 이 연료 운전 환경 설비는 설비 자체가 다 발전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만 가서 일을 하는 네네. 이런 시스템이니까 예. 인건비가 이 노무 도급의 거의 뭐 상당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이 되는 핵심 예. 가격 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 수가 줄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던 때는 2인 1조 이게 잘 지켜졌습니까? 뭐 그것도 조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당시에도 예. 원래 이제 한전에서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어서 하게 됐었는데 특히나 네. 이 수의 계약에서 이제 경쟁 계약으로 오면서는 예. 특히나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더 있습니다. 가격 압박이 더 심해졌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군처럼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지금? 지금 발전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발전소사의 전체 인원은 예. 17,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네. 이 정규직이 한 9,500명 그리고 김군처럼 일했던 이런 사내 하도급의 예. 업체 직원들이 약 한 8,100명 정도 되니까 예. 사실은 전체 발전소의 46% 정도는 예. 이 하청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절반 거의 못 미치는 비율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인원의 절반이 지금 하청 비정규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 10건 중에 9건, 90% 이상이 하청 노동자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 구조적인 원인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짐작도 가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대부분의 이런 중대재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위험을 외주화해서 그렇다. 예. 그래서 위험한 업무를 다 하청한테 넘겨서 그렇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예. 뭐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정규직들도 위험한 일을 하는 산업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직들을 하게 되면 예. 잘 사고가 안 나거든요. 왜 그렇죠? 그건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예. 첫 번째는 이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안전 업무를 하다가 이게 약간 위험하다. 네. 그러면은 이게 위험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그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바로 신분이 잡는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업무에 대한 네. 권한이. 그런데 예. 사실은 비정규직이나 하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 시키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니까 거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걸 알면서도 네. 일을 하게 되고 예.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고에서도 그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떨어진 석탄을 주울 때 손으로 줍는 게 위험하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네, 요구가 그렇습니다. 안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네.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안전이 우선됩니다. 생산보다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고 아마 들어가서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이 생산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 예. 이 컨베이어 벨트가 쓰게 되면 석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연료 운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네. 일을 이제 시키게 되는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9433번님께서는 자동차 회사 사내 하도급으로 10년째 근무 중인데 사내 하도급은 사업주의 임금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고용해서 사업주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5910 굴삭기 기사님인데요. 하청 근로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6660번님. 큰 업체의 사고는 뉴스라도 나오지만 수많은 소기업의 안전사고는 잘 알려지지도 않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보니까 지난 3주 동안 50명 정도가 숨졌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고요. 김용균 씨의 경우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언론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제 발전 산업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 그렇습니다.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인데 발전 산업에서는 왜 언제부터 이렇게 그 하청업체가 전기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본격적으로는 2002년도에 예. 그 한전에서 발전과 배전이 분리되면서요. 2002년도에요. 예, 발전 게 5개 회사가 발전 예. 5사라고들 하는데요. 예. 발전 5사가 만들어지고 이게 IMF 사태 4년 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 예. IMF가 계기가 되면서 예. 에너지 산업의 그 민영화 정책들이 추진이 됩니다. 이것도 그럼 그때, 그러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예. 당시 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네. 이슈가 되면서 예. 자회사 형태로 예. 발전 5사가 이제 한전의 자회사 형태로 원래는 완전히 되는 민영화를 거죠. 시키려고 했는데 네. 좀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회사로 바꿨군요. 예, 그렇게 한 것이 발전사에서는 또 발전사의 여러 가지 그 생산 업무들이 있는데 예. 이 중에 일부를 또 하청을 외주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는군요.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예. 외주화와 그 자회사와 하청 구조가 네. 2002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전 본사가 있고 그 네. 밑에 이제 저희가 말한 이번에 사고 난 뭐 서부발전이니 네, 뭐 남동발전이니 네. 중부발전이 이런 자회사가 있는 거고 네네, 그 자회사가 또 이번에 사고가 난 그 하청업체들처럼 네네.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이런 구조가 그때부터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 이 발전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가 예. 이 지분을 이제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자유촌연맹에 네. 51% 지분을 매각한 게 이제 한전산업개발이고요. 아. 또 그 한국 발전 기술도 원래는 예. 그 발전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예. 태광실업이라는 데로 이제 이거를 아마 그 그랬군요. 매각을 지분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 식으로 처음에는 자회사로 있다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예. 이 민간에 이제 넘기는 예. 이렇게 이제 한 10년 동안 사실 이제 진행을 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자유총연맹에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되고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 여러 회사가.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네. 이제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하청 구조라는 게요. 발전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전체를 보면 이 원하청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전체는 알기야 어렵지만 이제 예. 대기업에서 주로 사내하청을 많이 쓰니까요. 저희가 네. 378개 대기업을 조사를 해봤을 때 378개 대기업을 조사하셨군요. 사내하청이 예. 한 93만 명 정도. 아. 그리고 이 그 정규직들은 이제 예. 378개 업체에 있는 정규직들은 약 87만 명이니까 아니 그러면 더 많네요. 더 많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사내하청이? 예, 그리고 예. 이건 이제 1차 하청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다단계로 또 1차 하청에서도 예, 또 사내하청에서 또 사내하청을 쓰고 뭐 이런 일들도 상당히 좀 네. 많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산업이 한 5% 6% 정도로 전자산업이 많군요. 사내하청이 좀 많고요. 예. 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선산업, 조선. 예. 네, 그다음에 건설, 뭐 예. 자동차 부품 예. 이런 쪽도 한 30% 정도 사내하청을 쓰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 나고도 이제 기업의 항변을 기사화한 언론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 얘기는 기업 자체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네. 하나 있고 두 번째 얘기는 비용. 결국은 비용 문제죠. 네네. 특히 이제 한전 이번에 발전산업 같이 공기업 산하에 있는 회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적자가 나면 또 그것대로 욕먹는 일 아니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예. 이제 외부의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면은 좋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실태는 사실은 대기업이 전문적이고 대기업이 역량이 있는 회사인 거고요. 아, 오히려. 네, 예. 이 사내 하청 업체들은 되게 영세하고 예. 사실은 인력을 공급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예. 하고 있어서 이 안전관리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청의 예. 책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고요. 첫 논리적으로는 번째는 맞지만 현실하고는 예. 좀 안 맞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로 이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 비용 문제 맞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문제는 이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비용만 네. 줄이려고 하면은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예. 판단이 되고요. 사람의 목숨까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예. 자, 저희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좀 앞이 깜깜하긴 한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계세요. 3267번님께서 원청업체의 불공정한 처사를 고발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색출과 보복뿐인 사회 구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합니다. 3002번님은 용역 하청, 아웃소싱 등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2968번님, 법률만으로는 하청업체의 비리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강도 깊은 단속과 강력한 벌칙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게 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법안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2374번님께서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현장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 작업 시에는 담당자 휴무로 안전교육하지 않거나 서류로만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책에 대한 내용이 발전소 전체에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 산업안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굉장히 일회성의 어떤 그런 멘트 괜찮으세요? 이렇게 정부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네. 얘기해야죠. 그래서 예. 또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예. 반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장관이 나오셨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여기 청취자들도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은 네.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주 사고가 많은 쪽에서는 외주를 좀 금지해야 되지만 네.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시되는 예. 이런 풍토나 문화를 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원청한테 사용자성을 줘야 됩니다. 책임을. 원청한테 사용자성을 준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공동 사용자성이라 그래서요. 예. 지금은 이 하청 업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청 업체 사장님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예. 그냥 인력만 공급해 주는 이런 분들이 다수인데 네. 이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겨봤자 예.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청도 어차피 자기 사이트에서 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쪽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 사업장이 공동으로 져야 되는 거죠. 원청 너도 사용자다.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사고 나면 책임져라. 같이 져야 된다라는 예.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원청에 대한 어떤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는 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게 이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말 산업재해가 줄어듭니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줄어들어요? 예. 그 미국 같은 나라도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예. 원청의 공동 사용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요? 예.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네. 원청도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선진국은 대부분 이 원청 사용자성이 있죠.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거죠? 똑같이 처벌합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청 업체 직원의 사고이긴 하지만 원청 사업장의 사고랑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이 다 이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는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이 공동 사용자성에 대한 법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지금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런 것들에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이 안 돼 있지는 있군요. 않습니다. 네. 예. 국회에 주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직접 고용을 하자라는 대통령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법으로 개정된 건 아니고요. 특히 여기 사고 났던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시급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